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박정호입니다.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던 시간이죠.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요즘에 매 주마다 뭔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죠. 정신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그래요. 더 기다려집니다. 네, 우리들의 이제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네. 김종대 교수님. 뻥 뚫어주는 건 제 뻥 뚫리는 TV, 제 유튜브. 아유도 깨알 또 광고를. 네, 뻥 뚫는 TV. 야, 지금 몇 만입니까? 한 구독자? 12만 가까이 돼서 우와. 멈췄어요. 아, 멈췄어요? 네. 그래요? 더 늘어나야 될 텐데. 더. 그러니까 네. 왜 가속 페달이 멈추냐고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밟아 주십시오. 가속 글쎄. 페달. 아니 오마이 140만 구독자는 다 어디로 간다. 어유 이러면 안 되죠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네. 뻥뚫는 TV 가서 김종대 교수님의 김종대 TV 뻥뚫는 TV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. 네. 벌써 뭐 이대수님이 김종대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예. 너무 좋아하시고 계시고요. 아이고 벌써부터, 반갑습니다. 예, 네.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부분이 좀 많은데,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네. 일단 한일 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. 안 할 수가 없죠. 안 할 수가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아마 뭐 모든 매체에서 예. 이번에 강제동원 이 피해자 해법 여기에 이제 3자 변제 방식이 들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저희는 김종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. 뭐 자세한 얘기는 언론에 하도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죠. 좀 생략하고 생략. 그 이후에 전개될 지금 상황을 좀 어. 정리해드리면은 우선 산케이 신문에서 네. 거 봐라 이렇게 세게 다뤄야지 이번에 완전히 한국을 엎드리게 만들었다 이런 논평이 실렸어요. 이거 일본의 굴욕적인데, 진짜. 아니 뭐 양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. 완전히 저기 엎드리게 만들었다 한국을.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지금 일본의 보수 우익은 완전히 뭐 네. 승리의 환희의 송가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어요. 네. 무슨 뭐 전후 2차 대전 이후로 한을 다 푼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. 손 안 대고 코 푼 일본 네. 상황이네요. 손 안 대고 코 풀고 네. 납작 엎드리고 우리나라가 아유.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. 네. 그러니까 이게, 일본의 이런 반응을 보면 네. 너무나 지금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속이 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네. 터져서 울분을 지금 삼키고 계실 것 같은데. 네, 예.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작년 12월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. 작년 12월이요? 그때 일본이 안전보장 문서를 개정했습니다. 3개 문서를 개정했죠. 네네, 기억납니다. 저 중기 국방계획 그 방위계획 대강 안전보장 전략서. 네.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이 전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일어났거든요. 그게 이제 반격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. 그 공격 미사일을 갖는 무장 국가로서 네. 이제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성격 자체가 평화 평화 국가가 아니라 무장 국가로 무장국가. 이렇게 바뀌고 예. 또 그 무렵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필리핀, 영국하고 일본이 군사 협정을 맺어요. 네. 그걸 일명 원활화 협정, 리사이퍼레이션 어그리먼트. 그게 이게 뭐냐면은 해외에 이렇게 군대가 자위대가 갔을 때 예컨대 필리핀을 갔다. 네. 그러면 통관 절차, 세금 절차, 또 뭐 복잡하다고 네. 그런 거 다 뭉개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간소화시켜서. 바로바로 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. 이걸 영국, 필리핀하고 맺었고 네. 그 다음에 호주하고도 맺었다고 그 이전에. 야. 그러니까 자위대가 예. 이제 원정 작전의 그 틀을 짜는 건데 네. 그 무대는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이에요. 여기에서 이제 자위대 본격적인 군사 활동이 시작된다. 네. 그다음에 저기 도서 지역 예컨대 센카쿠 다오디다오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저기 중국군이 와가지고 찝쩍거린다고 네. 이런 거를 격퇴할 수 있는 그 중거리 순항 미사일 를 갖다가 이제 구비하는데 우선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일본 자체적으로
중국의 연안을 폭격할 수 있는. 네. 이건 뭐 북한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. 예. 그런데 순항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을 쏠려면은 미사일 로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그걸 정확하게 그 타격 지점에 유도해주는 지휘 통제 능력이 중요하거든. 좀 표적을 찾고 그렇죠. 이게 그 네. 좌표로 정확히 날아갈 수 찍어줘야지.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. 이게 정보 능력이라고. 정보 능력. 그렇죠. 그런데 봐야 되니까. 이런 어떤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 기반 체계로서 네. 저기 초소형 군지 위성.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. 이걸 40여 개 발사하겠다.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. 그렇게 해서 중국과 한반도를 이제 감시권 안에 그 포함시키고 예. 여차하면 표적을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위성 40여 기를 쏘겠다.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발표를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아무 일도. 아무 일도. 이게 말씀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간 게 이게 찜찜하다는 거예요. 사실 옛날에는 일본에는 전공투라는 게 있었어. 네. 그 60년대 70년대 안보 투쟁이라고 네. 들어보셨나? 그때 미일 안보 조약을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일 안보 조약을 강화해 가지고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무장해 가지고 그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재무장해야 된다. 네. 이 정신이 신안보 조약에 들어가니까 일본 전역에서 이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. 이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안보 투쟁이 얼마나 격렬했냐면은 막 비행기를 공중에서 하이제킹하고 그걸로 북한으로 가려고 그랬고. 예. 그리고 뭐 대학가에서 뭐 너무 시위가 격렬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도쿄의 와세다 대학 같은 데는 신입생 입학식도 못 치렀어요. 입학식장까지 막 그 무산되고. 엄청나네요. 아주 뭐 엄청난 네. 사태가 일어났거든요.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다 전공투 시대에 그 만들어진 네. 어떤 저기 그 운동적 진보 성향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오늘날 일본을 지켜왔던 거죠. 그나마 지금 남아있던 대표적으로 와다 하루키 같은 사람. 네.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. 아베 때 와가지고 2006년인가 7년인가 그 해석개헌이라 그래서 네. 일본의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니까 도쿄 시내 6만 명, 7만 명 막 시위가 첫날에 그 정도 모여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평화 헌법 수호 투쟁이 벌어졌다고.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간 적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이 평화 헌법이 정체성이기 때문에. 항상 모든 어떤 그 시민 운동의 그 절정은 주로 안보 투쟁이라고. 그런데 작년 12월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.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그만큼 보수화가 된 건가요? 한국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그렇죠. 우리도.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이상 이 동아시아 지정학에 이처럼 큰 변수가 없거든요. 네. 일본이 다시 지정학의 강자로 등장하는. 그렇네요. 이거는 어떤 엄청난 변수인데. 지금 뻗어나가는 군사 대국화로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니까. 그리고 영국, 일본 간에 이게 체결됐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영일 동맹이라는 게 1902년에 체결됩니다. 네. 그때 그 체결된 그 취지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남하하고 팽창 정책을 편다. 네. 그러니까 유럽에선 영국이 러시아를 저지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네. 이런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 러시아를 공동의적으로 한 게 영일 동맹이에요. 그리고 1905년에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. 네. 이제 드디어 일본이 러시아를 손봐버리는 거죠. 그다음에 깔끔하게 이겨버렸어요. 이거에 영국, 독일이 엄청나게 감동한다고.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모방해서 이제 훗날 파시즘의 상상력을 키운 것이죠. 네. 그러는데 이 영일 동맹이 있고 러일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팽창을 시작하는 일본이 그때 독도를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지들 영토로 복속시키고
그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사늑약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저 한일 병탄 네. 을 하기 위한 아주 교활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한다. 이 러일 전쟁이 가속화 페달을 밟아서 네. 조선이 일거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이런 어떤 것인데 지금 영국과 일본 간에 뭐 한다고? 아, 그러니까 이 영일 원활화 협정이라는 게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은 러시아입니다.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지금도 다시 또 어.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. 그렇죠. 그리고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은 중국이에요. 그러니까 이 대륙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체결하는 게 네. 영국, 일본 간의 원활화 협정. 원나라 협정, 어. 자위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그러면 있는. 이게 1차 대전에서 우리가 음. 이미 봤던 지정학의 귀환이거든. 지정하게 귀환이다. 그렇네요. 그런데 이때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. 이 이 한국의 안일한 지성과 네. 또 이 잠든 시민 의식 속에서 예. 우리가 무사한이라는 가운데 작년 연말이 우습게 지나갔다. 평온하게 지나갔다. 네. 거기서부터 지금 이 사태 지금 이걸 우리가 윤석열이 공개하고 본 거예요. 있는, 이게 윤 대통령이나 용사는 네. 이런 걸 본 거지. 음, 일본은 완전히 보수 우익의 나라가 됐고 이제는 어떤 저항 세력도 없고 없는 상황. 그리고 저번에 안전보장 전략서 반격 능력 보유 결정이 채택될 때 네. 과거에는 이것을 반대했던 공명당까지 찬성으로 돌아서서 연립여당이 완전히 의견 통일이 되는 걸 봤거든. 네.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걸 규탄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어. 그리고 일본의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? 아니 뭐 그럼 일본 열도위로 북한 미사일 훅훅 지나가는데 저럴 네.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기억납니다. 이렇게 용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. 이때가 내가 보기에 아주 결정적 순간이에요. 이때가. 심지어 그때 우리 외교부조차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며 그 목적과 방향이 투명해야 된다.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. 네. 근데 대통령은 다른 말하는 거야. 야 개소리 하지 마. 일본이 저래도 되는 거지 왜 안 돼?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그래 버리니까 외교부가 뻘쭘해졌겠지. 일본이 뭘 하든 그러니까 참 네. 중대한 이 지정학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용인해 버렸고 넘어갔다. 그렇죠. 그래서 영국하고도 그랬지만 필리핀이 또 어디야? 과거 일본이 침략한 데. 그렇죠. 거기 또 들어가는 거야. 네. 자,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동아시아에서 네. 이런 어떤 변수가 아무리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것도 좋지만 네. 일본이 어쩐다고?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 간에 네. 이 레지널 헤게모니라고 지역 패권 경쟁이 벌어져요. 글로벌 글로벌 패권이 아니라 지역 중국과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. 그래서 이 영내 패권 경쟁, 지역 헤게모니 이 전쟁이 된다는데 네.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변수가 생겨난 거예요. 진앙지가 하나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거진 거거든. 네.